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열공했다면 오늘은 그 둘을 한 쌍으로 하는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이제 똑같이 잘 알고 있는 그 두 놈을 한 쌍으로 묶어줄 거야. 해서 이름이 좀 길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그래서 이걸 좀 줄여가지고요.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불러도 되는 이유는 사실 연립 1차 방정식만 있는 건 아니고 연립 2차 방정식도 있어. 그런데 연립 2차 방정식은 당연히 2차 방정식 둘을 한 쌍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아이가 중등과정에서 안 나와. 중등과정에서는 유일하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만 배우기 때문에 저걸 뭐 무난히 줄여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이제 말해도 되고요. 그래서 또 우리 단원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 연립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연립 1차 방정식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정의. 그 꼴을 오늘 눈도장 찍어 두시면 됩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거래요. 그 모양, 그 꼴을 좀 볼까요? 오케이, 묶었다라는 느낌. 이런 묶었다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난 시간 마르고 닳도록 봤던 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놈이 있네요. 두 놈이 있네요. 그 모양만 보시면 돼. 됐나? 왜? 우리 친구들 연립주택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있듯이 한 쌍, 하나의 묶음 안에 1차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거야. 물론 우리는 지금 두 놈이 있는 걸 봤지만 사실 연립 방정식은 꼭 두 놈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두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세 개의 어떤 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개의 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싸잡아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중2 과정에서는 또 내신 기본 강좌에서는 둘을 한 쌍으로 하는 걸 배웁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건 저기 쌤하고 A급 수학에서 또 맛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기본이니까 선생님과 둘을 한 쌍으로 하는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일반화시켜서 이제 나타내는 연습도 해야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어떻게 나타냈었나요? 묶음을 딱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x 여기 앞에 있는 a는 상수로 생각하시면 되지요. a는 ax 플러스 by는 c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c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을 제로 0이 되게 만들어도 상관없어. 자, 이런 거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이게 뭔가 구분을 주기 위해서 a라고 똑같이 쓰면 좀 그러니까 또 다른 문자 뭐 d, e, f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a에 요거 느낌표 하나 좀 딱 넣어주고 a 프라임이라 불러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물론 여기 a, b, c나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신경 안 써도 돼. 다 원래 상수가 들어가는 아이들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문자로 표현한 거고요. 나 사실 상수야라고 옆에 써주죠. 해서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요 전부 상수를 의미해 라는 의미로 옆에다가 이제 항상 일반화시킬 때는요 조건 함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 a, y 앞에 있는 개수 b, 아래쪽에 x 앞에 있는 개수 a 프라임, y 앞에 있는 개수 b 프라임 얘네들은요 절대 0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그래야 우리 나름 미지수 두 개 살아있고 또 나름 1차라는 것을 성립하게 되니까. 해서 자 일반화시킨 거랑 조건이 또 함께 들어갑니다. a는 0이 아니야. b도 0이 아니야. a 프라임 0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B 프라임도 0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상수에 해당하는 C, C 프라임은 상관이 없지만 X, Y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는 0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까지 써주시면 일반화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만? 눈도장만 찍으면 돼. 연립 방정식 이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 두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거. 됐나요? 그럼 이것도 나름 방정식이니까 이 아이의 목표는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을 구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해입니다. 자, 연립 방정식의 해는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래쪽 예를 잠깐 보시면 이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하나를 푸는 걸 해봤어. 조건이 뭐 x, y가 자연수다. 이러면 더 쉽게 이런 대응표를 그려서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그때 해당하는 y값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구해봤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구했던 것이 둘을 한 쌍으로 합니다. 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말해.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어집니다. 자, 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그리고 y의 값을 말한다. 물론 그 값을 우린 순서상으로 나타내어도 상관이 없어요. 됐나요? 자, 이런 겁니다. 먼저 지금 미리 선생님 대응표를 그려놨는데요. 오케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일단 1번에 해당하는 x 플러스 y는 4라는 미지수가 주긴 1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해를 하나하나 대응표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뭐 x, y가 자연수입니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충분히 선생님이 보여준 이 세 쌍의 해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잖아요. 물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하나를 봤을 때는 해가 여러 개 존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벌써 지금 3개가 보이고요. 쭉쭉쭉쭉 더 많을 수도 있어. 그 표를 미리 구해서 나타낸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역시 대응표를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이 2번의 식을 만족하는 역시 해. 보이는 게 지금 벌써 1개, 여기 2개, 3개, 여러 개가 존재하니까 그 해들 표현했고요. 점점점 이거 뭐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야. 뭐 x, y가 자연수입니다라는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됐나? 이때 대응표를 미리 그려놓고 보니 보인다. 1번도 만족하고 그리고 2번도 만족하는. 다시 말해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보인다. 바로 뭡니까? 2,2 x가 2고 y가 2인 값이 두 대응표에 모두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나?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결국 두 1차 방정식의 공통의 해가 되어지는구나.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해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할 때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표를 그려서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뭐 나쁘다, 틀렸다 이건 아닌데 귀찮아. 그렇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아주 깔끔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들어가면 알려드릴 대입법, 가감법이라는 방법이 있어.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의미에, 그 기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하고는요, 오늘 이 두 가지 기본을 다지는 시간,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문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면서요, 주어진 우리 개념들 하나씩 적용시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제제 1번부터 시작합니다. 주어진 아이 x, y 값이 자연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네요. 뭐 이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에 대하여 표를 완성한 후, 자, 그들의 공통해,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의 연장선에 있겠네요. 첫 번째, 기역에 해당하는 식, x, y, 개수의 절대값이 둘 다 1이에요. 그럼 어느 쪽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네. 이미 x에 1, 2, 3, 4 되어 있으니까 y는 둘을 합쳐서 5가 되어야 됩니다. 4, 3, 2, 1. 당연히 자연수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 스톱. 이어서 두 번째, 얘는 누가 봐도 x의 개수의 절대값은 1이고 y의 개수의 절대값이 2잖아. 그럼 개수의 절대값이 더 큰 쪽 y에다가 자연수 1, 2, 3, 4 이렇게 쭉쭉쭉 집어넣으면 좋은데요. 대응표에 이미 1, 2, 3만 들어가 있습니다. 4부터는 자연수가 안 나오나 봐. 자, 대입해볼까요? y에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어서 2에다가 5를 더해 7이 되고요. 자, 1을 집어넣으면 4니까 x가 3이어야 7이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6이니까 x는 2여야 합니다. 아니야 다를까 좀 더 대응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수라는 조건을 벗어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제는 각각의 해를 구하고 이제 공통해가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공통된 해를 보시면 오케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x는 3, y는 2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그들의 순서상 바로 3,2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어서 유제 1번 역시 이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한 개념을 너희가 잘 아는지를 한 번 더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 y 값이 나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동일하게 첫 번째 식을 이제 1번으로 두고 뭐 기억, 니은 상관없어. 그 다음 각각의 대응표를 그려 우리가 후딱 해당하는 값을 먼저 해를 구해보자는 거죠. 얘들아 아무래도 x에다가 1, 2, 3 집어넣는 게 낫겠지.
아직 1, 2, 3인지 몰라. 일단 이제 대충 좀 써놓고 1 집어넣으면 y는 6이면 좋겠고요. 2 집어넣으면 2는 4니까 4면 좋겠고. 맞나. 3을 집어넣으면 3이 6이니까 y는 2가 되면 좋겠고.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2, 8 하면서 y가 0이 나와버리거든. 스톱. 됐나요? 끄덕끄덕. 두 번째 식의 해는요. 좋아. 동일하게 xy 해놓고 대응표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하셔도 돼요. 자, 이건 뭐 어차피 그치요? 개수의 절대값이 모두 1로 같아서 어느 쪽에 뭘 집어도 상관이 없어. 1,6인가요? 6이 되려면 5구나. 1,5 얘는 2일 때는 4 3일 때는 3 4일 때는 2 5일 때는 1이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자연수가 나올 수 없다. 스톱. 됐나요? 그다 해니까 공통된 해를 찾아라 하고 봤더니 오케이 2,4가 보인다. 해서 정답은 x는 2, y는 4 이렇게 나란히 써주시면 돼.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사실 순서상도 틀린 건 아닌데 순서상보다 이거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응표를 그릴 거야. 하지만 다음 시간은 하지 않아.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까지만 대응표를 조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늘 해오던 패턴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에서 갑자기 역으로, 반대로 연립방정식 해를 알려주고 역으로 뭐가 있어? 해는 아는데 주어진 그 연립방정식이 미지수가 들어가면서 A, B, 상수 A, B를 찾으라는 역과정.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가 주어졌습니다. 그 해가 뭐라고요?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공통된 해. 바로 1차 방정식 공통된 해로서 둘 다 모두 만족하잖아요. 그럼 대입하라. 참이 된다. 등식이 성립한다. 대입을 통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둘 다 가능합니다. 왜? 둘 다 모두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해서 먼저 여기는 A를 몰라. 여기는 B를 모르네. 뭐 아무데나 먼저 집어넣으면 상관없겠네요. 자, X에다가 3을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대입할 때 실수 많이 하거든. X 자리에 Y 자리에 거꾸로 막 집어넣고 그래. 개쌤처럼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3 빼기 마이너스 1은 A래요. 양변을 바꿔서 그럼 A는 플러스 되니까 4가 되어질 거고요. 두 번째. 자, 이것이 어떻게? 둘 다 모두 만족해서 둘 다 모두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X에다가 3을 Y에다가 마이너스 아래쪽에 그러면 2, 3은 6 마이너스 B가 3이래. 얘들아 6에다 얼마 빼면 3이 되더라? 오케이. B는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각각 구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아이는 어떤 개념인 거야? 대입하라. 어디에다가 x, y 값 대신에 성립한다. 등호가 어떻게 참이 된다.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패턴 유제 2번도 마찬가지.